아빠, 아빠 딸 명예예요. 아빠, 아빠 딸 명예예요. 제가 그동안 너무 아빠는 무서운 아빠다, 우리한테는 좋지 않은 아빠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올바른 길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는 제가 받은 사랑만큼 제가 더 큰 사랑 아빠한테 돌려드릴게요. 1977년 형사계를 시작으로 37년 경찰로 근무했던 아버지가 2달 전 은퇴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은퇴 이후에 요즘 네.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잖아요. 네. 요즘 어떠신가요? 혼자 계시는 거 생각하면 우울증도 걸리실 것 같고 쓸쓸하게 계실 것 같고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변화된 생활을 관심 있게 지켜보지 못했다는 가족. 우리는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버지의 하루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났다는 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거실로 나옵니다. 아이고. 오빠, 나 나갔다 올게요. 왜 어디 가봐? 잠깐 점심 시간 있어. 약속. 동그라미야? 예. 백수대원 앞에는 뭐 밥을 먹기 힘들다더니 참. 아니 그래도 한 번쯤 해요. 알았어. 네, 갔다 올게요. 어떻게 지냈대 더운데? 누구 같다시나 백수가 제일 힘들다고 하더니 앉아서 방콕을 난 게 힘드네 하는 게 아니라 찬바람 나오고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선생님 좀 그런 거 있으면 먹어줬죠? 알았어요 할머니. 네, 들어가시고. 네. 소일거리라도 찾아보려는 아버지. 평생 가정의 자리를 지탱해줬던 일과 작별한다는 게 아무래도 불안하신가 봅니다. 한평생 살아오며 물 한 모금도 가져다 줘야 드실 정도로 부엌 근처엔 얼씬도 안 했다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지금 손수 상을 차리시는데요. 그 풍경이 꽤나 낯섭니다. 게다가 깔끔한 뒷마무리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은퇴 후 찾아온 아버지의 변화. 보는 가족도 낯설게 느껴지는 지금. 아버지 당신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행여 혼자 끙끙 앓고 계신 건 아닌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아이, 웬일이요? 오늘 이렇게 밥을 다 먹자고. 집에 불편한 거 없으세요? 있어, 솔직히 있다 본 게 집에 있으면 어떨 때는 눈치 보일 때가 있더라. 백수 직업이 제일 어려운 직업이라고 한다고. 아침 눈 뜨면 가만히 저기 하면 어디 갈 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출근한다고 나갔다가 내 곳에 들어온다고 그 소리 들을 때
하기 싫어서 일을 안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연락 부르지? 한 달 정도 가만히 있어본 게 내가 자꾸 이제 예민해지는 것 같고 진짜 사회에서 퇴직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뭘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야. 2, 3년 전에 준비를 해놔야 퇴직하고 나서는 마음의 고생을 안 한다고 그런 얘기는 하거든요. 솔직히 마음은 있어서 지금 준비한 게 없잖아. 그렇다고 퇴직하고 나서도 자격증이 있거나 뭘 막말해서 돈이 있어서 뭐 사업을 한다든가 그럴 줄도 아니고 8년도 뭘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없잖아. 안 해. 내 좋아하느라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네. 다시 사회초년생이 된 아버지. 새로운 사회에서 또 얼마나 적응 시간을 가져야 할지 그 두려움이 아버지의 어깨를 누릅니다. 혜인 씨, 네네. 이게 아주 조촐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제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집에 계시더라고요. 아빠 왜 집에 계시냐 했더니 끝났대요 벌써. 별거 없다. 사진만 뭐 한두 컷 찍고 퇴직하시는 분끼리 해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그냥 왔다. 30분이면 뭐 끝났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옆에서 축하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걸.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37년 동안 근무했던 곳에서 네. 관두는 그 시간은 30분밖에 네. 걸리지 않았군요. 좀 많이 좀 아빠 마음이 엄청 네. 허무했을 것 같은데, 그죠? 조금 제가 아빠 좀 아쉬웠겠다 물어봤더니 조금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자신의 지난 인생까지 허무해하진 않으실까 마음이 쓰입니다. 지금 아버님 쫓아가네요. 야. 점점 작아지는 아버지를 위해 가족들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아버지께 특별한 은퇴식을 선물하기로 한 건데요. 잘생겼어, 쌀아버지. 엄마? 이거 봐. 나 기차에서 보낼 줄 알았어. 미소녀. 저희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 그거 고르고 있어요. 아빠 이벤트 선물해드리려고요. 아버지 이게 이제 책상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88년도 사진이네요. 이게 아빠가 못 오시니까 사진관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대신 찍어주셨던 운동회 사진이에요. 새삼 아버지와의 추억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생일 파티 하는 거 이것도 엄마랑 이제 둘이 찍었던 거예요. 아빠는 안 계시고 항상 이제 경찰서에 계시니까 엄마가 항상 오셨었어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아쉬움보다 늘 사회의 안녕을 더 걱정하셨던 아버지. 아버지의 열정과 노력을 담기 위해 딸 명혜 씨가 길을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 혹시 평소에 어떤 분이셨나요? 하시고 친절하시고 이웃집 아저씨 같고 형 같고 오빠 같으신 분, 푸근하고 좀 듬직하고. 형제보다 더 가차원 이런 그 이미지로 아버지의 37년 경찰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으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드디어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아버지의 은퇴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사구 이벤트 사상 가장 큰 규모가 아닐까 하는데요. 제작진을 제외한 참여 인원만도 무려 50여 명.
과연 어떤 감동 이벤트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 아버지를 맞이할 시간인데요. 자, 이제 곧 아버님의 특별한 은퇴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며느리가 이제 모시고 오는 거죠? 영화를 본다고? 네. 특별한 은퇴식에 앞서 아버지 앞에 심상치 않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누가 봐도 소매치기라 추정되는 상황. 과연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경찰관이었던 아버지. 실험 카메라에 동참한 며느리도 또 배우들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돌발 상황에 대비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 경찰관이셨던 아버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대처할 것 같나요? 최근에 아빠가 이제 강도를 잡다가 다치신 이후로는 조금 겁이 좀 난다고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워낙에 오래 경찰 생활을 하셨으니까 또 도와주지 않으실까. 그렇군요. 네. 강도를 잡다가 다쳤어요? 네.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네. 이렇게 뛰어내리셨는데 네. 높이가 좀 높다 보니까 다리가 좀 많이 부러지셨어요.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고 가족들의 걱정은 아랑곳 않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몸을 아끼지 않으셨던 아버지. 어떤 반응을 아버님이 할지 또 궁금하네요. 네. 지금요? 자, 지금 걸어오시는 거죠? 지금 아버님하고 며느리인가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지금 아버지는 영화 보러 가는 줄 알고 오고 계신데요. 뭘 달리는 거야 지금? 닫죠. 뭘 달리는 거야? 내 거잖아. 지금 아버지가 보신 것 같죠? 뭘 달리는 거야? 내 거잖아. 제야, 쳐. 제야, 쳐. 제야, 쳐. 어머. 저놈 좀 잡아줘요. 저놈 좀. 아버님. 지금 아버님 쫓아가네요. 야, 경찰관이셔서 지금 아버님 쫓아가고 있어요. 야, 진짜 본능적으로 쫓아가는군요. 네. 아마 강도를 잡아가지고 다치셨는데도 아마 아버님, 저놈 좀 잡아줘요. 아버님. 어머, 아버님. 아버님 잡으셨죠? 아버님 하지 마세요. 뭐예요? 뭐야? 뭐예요? 뭐예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먼저 동네. 아니. 저희 아버님 아니, 어떻게 해요? 아들이. 근데 왜 저동생이라고 그래요? 아니 아들인데 아빠 없이 제가 키우다 보니까 애가 버릇이 없고 예. 저희 아버님 경찰이세요. 그러세요. 엄마가 저동생이라고 그러잖아. 자네가 뺏가지고 가고. 제 거라고요, 이거. 그건 자네 생각이고, 그 상황에서는. 너무 죄송해요. 너안 했다는 게 다행이다. 당황스러운 상황에도 오히려 소매치기범이 아니라는 사실에 더 안도하는 아버지. 아이고 아버님 괜찮으세요? 다리 뛰셔가지고. 어머니 다리 안 아프세요? 어머. 어떡해. 아픈 다리에도 소매치기범을 쫓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에 딸의 눈가도 촉촉해집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냥 뛰어가셔서 잡는 모습 보니까 아마 평생 경찰이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아버지고 평생 경찰이시고. 당황스러운 상황도 잠시, 드디어 은퇴식이 펼쳐질 장소에 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선 어떤 일들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뭐야?
박경조입니다. 사랑해. 아빠 딸 명예예요. 아빠 딸 명예예요. 제가 그동안 너무 아빠는 무서운 아빠다, 우리한테는 좋지 않은 아빠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올바른 길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느꼈어요. 자식들한테 너무 못해준 것 같다고 제 손을 잡고 우셨는데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받은 사랑만큼 제가 더 큰 사랑 아빠한테 돌려드릴게요. 아빠 사랑한다고 말씀 못 드렸는데 진짜 많이 사랑합니다. 아빠, 저 막내 아들 기철이 40년 가까이 공직자 생활 하셨는데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주셔서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빠가 저희 가족 잘 보살폈듯이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저희 가족 지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게요. 아버님 퇴직하셨지만 아직 멋있으시고 집에 계시다고 기죽어 계시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저희랑 놀러도 많이 다니시고 이렇게 하세요.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장님. 격리에 같이 근무했던 김창선입니다. 늦게나마 계장님의 정년을 축하드리며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강도를 잡는다고 열과 성에 넘쳐서 하시던 계장님, 다리 다친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손주들 재령 보시면서 제2의 인생 즐겁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철빈 소장님, 김영신 경사입니다. 얼굴 한번 못 뵙고 퇴직을 하신 게 너무 아쉬웠는데 이런 기회를 가져서 이렇게 소식을 전할 수 있고 아쉬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가끔씩 소식도 전해주시고요. 밖에서 저 보시면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선배님께서 퇴직하신 지 2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물지훈련이 다가오는데 후배들 고생한다고 훈련 기간에 선배님께서 보내주셨던 통닭과 족발이 가장 많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배님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예. 아버지의 은퇴식 자리를 빛내기 위해 마을 주민들과 경찰 동료들도 기꺼이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예. 아버님 이쪽으로, 예. 아버님 이쪽으로. 다 아는 분들이시죠? 예. 다 아는 분들이시죠? 예. 예. 아유. 전혀 몰랐죠? 예. 하여튼 이장님 다음에 봬요. 그렇게 뚝겨요 그래. 네. 이제 뭐 은퇴식도 그냥 가볍게 하고 나오셔서 우리 가족과 마을 사람들과 이렇게 또 이렇게 경찰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수고했다 해서 합심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뭐라고 좀 갑작스러워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우리 애들 고맙고 또 이렇게
어르신들 저 놀려주려고 이렇게 또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이 성장 과정에서는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정을 주는 건지도 몰라가지고 아까 지들 말짝시나 아마 어렵게만 느꼈을 거고 무섭게만 느꼈을 거예요. 이제 손자들 키워보니까 정이 뭐고 자식이 왜 귀여운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이 자리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베풀어 주신 사랑 열심히 전달하고 저 자신도 또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철균 경위님의 정년퇴직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지금 오철균 경위님의 한 장의 그림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시면 하나하나 젊었을 때, 근무하실 때, 이 하나하나의 사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마. 한 장 한 장의 시간과 추억들이 모여 완성된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빛나는지 가족들은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뭐야? 많이 사랑해요. 사랑해. 아버지, 당신의 인생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신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고3 여학생이 지하철역 OECD 선로에 국가 중 들어누워서 청소년 자살률 자살을 1위. 하려고 했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지하철 밑에 깔려있던 여학생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 유형을 보면 가정 불안과 외로움보다 성적 진학 문제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입시의 압박감과 부담감으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고3 수험생들. 수능이 2달째 남지 않은 오늘. 밤늦도록 끝나지 않는 그들의 일상에서 가장 지치고 힘든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성적도 안 오를 때도 힘들고 하루 종일 이렇게 공부하고 와서 피곤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저한테 이래저래 말씀하시면 저는 피곤해서 빨리 자고 싶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죠. 지치고 힘든 순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따뜻한 위로를 건네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수능이 100일째 남지 않은 오늘 불볕더위에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고3 수험생들. 지금 이 순간 이 아이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고3 수험생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 하남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일상부터 천천히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다음 날 동이 트는 것과 동시에 시작된 고3 수험생들의 하루. 1이니까 아까 수렴하면은 극한값 다 뒤에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나의 미래, 나의 꿈 앞에 놓인 대입이라는 관문을 넘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으로 여념이 없는 아이들은 오늘 하루도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아이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고3 수험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대답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바로 부모님이라고.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딱히 뭐 정말 이렇게 막 자기 그런 어떤 속마음을 걔가 막 큰애라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막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못했네요.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던 부모님. 하지만 힘들다고 그 생각만 하면, 대학 그 생각만 하면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어떤 고통을 좀 자주 일으키더라고요. 입시란 벽이 너무 높고도 험해 늘 마음으로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론 걱정해서 건넨 말이 아이에게 스트레스로 남진 않을까 여겼던 건데요. 항상 곁에 있었지만 말하지 않아서 몰랐던 아이들의 진짜 속마음.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부모님들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두근두근 카메라로 듣게 될 고3 수험생들의 진짜 속마음. 오늘 이곳에서 아이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을까? 가보세요. 일단 엄마 아빠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정말 몇 살까 싶고 정말 좀 어려워. 엄마는 고맙고. 두근두근 카메라 지금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속마음 관찰을 위해 우리는 대입 진학과 관련된 내부 멘트의 상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상황은 부모님과 함께 지켜볼 텐데요. 글쎄 뭐라고 할지 사실 궁금해요. 속마음을 들어보고 싶어요. 살짝 긴장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처음으로 아이의 속마음과 마주하게 된다는 생각에 부모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로 관련해서 강연해 주시고 상담해 주실 청년 멘토님을 초청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대학생 멘토연합 회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은 서울여자대학교 컴퓨터학과 4학년 김여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수능 며칠 남았지? 87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수능 이외에 뭐 수시로 대대해서 긍정적인 그래서 수시에서 이제 면접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면접하고
논술에 관련해서 이제 면접에서는 요새 3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쓰리력이라고 하는데 집중력, 순발력, 창의력인데 저 창의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야. 자, 이제 주어진 문장으로 글자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고가 나왔어. 그러면 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주장역, 강미, 어정이 있는데 주장역 먼저 해볼까? 응. 해도 돼요? 해도 돼. 손 들고 이름 얘기하고. 네. 이효정입니다. 이효정입니다. 효정이, 그래, 효정이만. 주목할 점은 이 장면에 여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단해. 자, 손으로 넣고. 그럼 강미 여정으로 한번 해볼까? 친구. 리 친구. 강미 여정. 강에 미역이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되게 친구 특이하고 굉장히 미역이 있다니. 정말. 이게 센스가 되게 중요한 거야, 순발력이. 한번 해볼 건데 뭐 내 옆 친구? 지금 옆에 있는 면접자를 한번 세이지 해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 그래, 힘이 일어나서 한번 해보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지우 학생을 한번 팔아보려고 합니다. 일어나세요. 자, 최지우 학생은 남한국 여신이라 불리는데요. 딱 보면 보시다시피 이 여신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 여신이 아니라 여자 신동엽의 주인공입니다. 딱 보면 보시다시피 눈이 굉장히 몰려있어요. 그리고 욕을 굉장히 맛깔나게 하는데 근데 욕을 진짜 상욕을 한 게 아니라 뭔가 돌려 말하는데 기분이 나빠요. 진짜 절대 욕은 안 해요. 근데 뭔가 기분이 나쁘고. 네. 친구 지금 빨리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안아 빨리 품줘야 돼요. 빨리 하셔야 돼요. 네, 박수 한번 쳐줄게요. 언니가 아까 아침에 너네가 설문지한 걸 좀 받았어. 그래서 몇 명이 좀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친구들은 언니랑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 연락처로 연락 주면 언니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한 간단한 수업이 끝난 후 본격적인 속마음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영이는 가족. 첫 번째로 속마음을 들어볼 고3 수험생은 최지우 학생. 그리고 단짝인 김윤지 학생이 함께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의 고민은 무엇일지 한번 들어볼까요? 다른 엄마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뭐 고3이라서 이런 분위기 조성해줘라든가 그런 특별히 막 그리고 또 예민하잖아요 고3이 그런 예민한 부분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우리 윤지는 너무 공부를 편하게 해라고 그냥 보이는 부분만 보고 말했는데 그런 거 힘들다는 표현도 없고 힘들어하지도 않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졸려 일어날 때 약간 그런 거 빼놓고는 전혀 이렇게 마음이나 가슴 속에 담아두는 성격은 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크게 뭐 얘기 그건 하는 부분은 없어요. 과연 아이들의 진짜 속마음은 어떨까요? 지우는 좀 이렇게 공부하는 데 힘든 건 없어? 힘들어요. 너무 많이 진짜 힘들었어요. 잘 안 올라요, 성적이. 성적이? 네. 지우는 수능으로? 저 수시로. 윤지는 어때? 그냥 좀만 제 의견 좀 존중해줬으면. 어떤 점에서 좀 고3 생활을 하며 힘든 점이 없냐는 질문에 부모님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내놓는 윤지 양. 부모님은 살짝 당황한 표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어? 원래 꿈이 군인이었는데 그것도 엄마가 절대로 안 된다고 이래갖고 바꾼 거거든요. 그런 거죠.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닌데 언니들이 별로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성적을 높게 봐갖고 그런 부분 진짜 힘들어. 언니도 첫째거든. 그래서 지우는 진학 후에 뭐가 되고 싶어? 저는 아직 꿈이 없어서 솔직히 경영학과도 엄청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나중에 막 취업 같은 거 잘할 때는 경영학과 쪽이 좋다고 해서 경영학과를 일단 넣어놓는 건데 동생은 공부를 못하니까 기대를 안 하는데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좀 기대를 기대 많이 하시는 하시고 조금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부모님 소개하는 그리고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부모님은 옆에서 도와주시고 묵묵히 말없이 뒤에서 그냥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 기다려주시는 거. 엄마한테는 항상 미안해요. 나를 공부시키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나는 그만큼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갖고 항상 죄송해요. 그냥 돈 많이 벌어갖고 늦게라도 엄마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게. 엄마 하고 싶은 거. 엄마를 향한 윤지의 따뜻한 마음이 엄마의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아이들의 고민은 어떨까요? 다음으로 속마음을 듣게 될 친구는 곽수빈 학생입니다. 그리고 3학년 반장 엄지영 학생의 속마음도 함께 들어볼 텐데요. 그런 거 우리한테 별로 티내지는 않는데, 그치? 대학에 대한 고민은 뭐 그렇게 티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가고 싶은 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에 지원을 할 수 있을 성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수빈이는 나중에 뭐 하고 싶어? 어떤 거 하고 싶어? 저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대학을 나와야 어떻게 뭘 인정을 받든지 하긴 하지만 좀 그렇게 시간이랑 돈까지 허비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과의 마찰은 없었어?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안 되면 엄마 아빠도 이제 네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됐구나라고서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엄마랑 아빠도 내가 이제 뭘 하고 싶고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일단 내가 이제 뭘 하고 싶고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일단 엄마 아빠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엄마 아빠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영이는 언니가 좀 읽어보니까 가장 힘이 되는 게 사람들의 무관심이라고 썼어. 그래서 왜 그렇게 썼는지 좀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대학을 좀 안 가면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저도 그래도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게 또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을 꼭 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제가 성적이 되고 그리고 제가 뭐 어느 기량을 어느 정도 뽐내느냐에 따라서 가는 건데 차라리 쟤는 저렇게 가는구나 하고 아예 신경 안 써줬으면 되게 무조건 너 힘든 거 다른 사람들 다 힘드니까 그냥 무조건 버텨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저를 몰라주는 것 같아서 좋겠다. 네, 그렇죠. 너무 공감돼요. 나 진짜 너무 궁금할 것 같아. 딸의 뜻밖의 대답에 엄마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얘기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엄마가 저 되게 힘들게 낳으셨대요. 힘들게 낳으셨으니까 되게 아끼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그냥 혼자 큰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난 만큼 좀 차이가 멀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데
지영이랑 수빈이랑 되게 같은 고민을 갖고 지영이에겐 입시보다 엄마와의 거리가 더 멀게 느껴졌나 봅니다. 나의 부모님은 진짜 부모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많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또 막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나도 이제 내 가치관이 있고 엄마한테는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계속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버리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평소 말을 아꼈던 딸. 엄마는 이제야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영이고 윤정이지? 네. 부모님은 몰랐던 아이들의 진짜 속마음. 다음으로 들어볼 학생은 체육 선생님이 꾸민 서예영 학생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집에서 얘기를 다 한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얘가 다 털어놓지 못한 것은 자기 고민거리를 엄마 아빠한테까지 전가하는 것은 느낌이 들지 않나 싶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문사 잘했으니까 이번에 그렇다면 예영이의 진짜 속마음은 어떨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영이는 학교는 안 적고 학과만 적었는데 체육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고 싶어 체육을? 저요? 그냥 체육이 재밌고 주변에서도 해보면 어울릴 것 같다고 그러기도 했고 학생들이 가기에는 부모님 좀 반대하실 수도 있잖아. 이제 그거 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니까 병원 가고 병원 가야 돼 돈 나가고 학원비 나가고 막 그러니까 그럴 때 예영이는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예영이한테? 또 그냥 긍정적인 말만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부정적인 말만 안 해주면 좋다고. 그냥 언니랑 친구랑 있으니까 뭐 언니도 지금 이렇게 우울하면 정말 왜 살까 싶고 되게 우울한 생각 되게 많이 해요. 홀로 고민했을 딸의 모습에 엄마 아빠는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다. 영상 하나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아. 윤지야, 안녕, 엄마야. 엄마야. 진짜 많네. 얼굴 보고 정말 진짜. 윤지 놀랐지? 정말 너무 귀하게도 이런 시간이 엄마한테 주어졌네. 윤지가 막내지만 엄마한테 복제지도 않고 어떡하지? 네가 이제 원하는 대학에 가서 네가 원하는 진로를 가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우리는 분명히 있다. 그럴 때도 그게 끝이 아니니까 또 다른 방향 바라보면서 엄마랑 의논하면서 엄마는 윤지랑 그냥 웃으면서 지내는 게 제일 좋더라고. 윤지 정말 앞으로는 엄마가 윤지 더 많이 웃게 해주는 시간 만들게. 지우야, 아빠다. 우리 지우 아빠 고등학교 3학년 되면서부터 아빠 회사 일 때문에 관심을 못 가졌는데 아빠 그거 미안하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 지우가 원하는 거 또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길 아빠는 기대할게. 헐. 아빠다. 아빠는 예영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주 어렸을 때 처음에 아빠 보고 웃었던 그 미소가 아직도 생각나.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모습 없이 항상 밝고 예쁜 모습으로 자라줘서 고맙고 지금도 집에 오면 항상 웃는 얼굴 너무 좋아. 아빠는 기뻐. 90일만 잘 참고 힘을 내자. 엄마랑 어디 가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바쁘다는 핑계로 같이 따라가 주지 못한 거 마음속으로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리고 지금 고3이잖아. 엄마 아빠는 되도록이면 너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리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네 마음속에 항상 안정감이나
그런 담대함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 걱정하지 않을게. 그리고 언제나 수빈이는 잘하고 있으니까. 알았지? 수빈아, 아빠야. 두려움을 갖지 말고 항상 멋지게 치고 나가길 바래. 수빈아, 사랑해. 파이팅. 수빈아, 늘 사랑해요. 지영아, 엄마가 지영이한테 그래 얼굴 보면서 해야 되는데 좀 쑥스러워서 이렇게 하네. 엄마가 못한 말이 있어. 지영이한테 정말 엄마 아팠을 때 지영이가 옆에서 엄마 응원해주고 말없이 엄마 짜증 받아주고 또 힘들었을 텐데 엄마까지 챙기느라고 미안하네? 진짜 많이 미안하네? 지영이 때문에 엄마가 또 열심히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아. 엄마가 얘기했지? 천천히 가도 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고. 고마워, 사랑해. 재지우, 사랑해. 영아 사랑해. 사랑해 영아 고마워. 사랑해요. 네 편이 될 거야. 하루에도 수천 번 마음으로 건넸던 말. 부모님의 사랑 고백에 딸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옵니다. 장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아이들을 부모님은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연습되게 예쁘게 나와. 엄마 왜 눈물이야? 아 이러면 엄마 욕 엄청 먹단 말이야. 제가 뭐 엄마랑 얘기할 기회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너무 좋고 그냥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이번 기회로 엄마의 마음이 좀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가는 문제를 저는 좀 유연하게 얘기를 했거든 항상. 근데 이제 그 지역 문제 가지고 나는 스트레스 받을 줄은 몰랐어. 그냥 간다 그러길래 그럼 이왕이면 서울권에 들어가야지 차 타고 다니기도 편하지 않겠니 이랬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나름 되게 다른 자기의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 전혀 문제 안 돼 그런 거는. 넌 내 딸이니까 전혀 문제 안 돼. 지영이의 이런 마음을 듣고 좋은 대학을 가든 좋은 대학을 못 가든 가끔 저는 자극이 되라고 오빠 얘기를 했는데 그거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줄은 정말 이제 몰랐거든요. 스트레스 안 준다고 했는데 더 스트레스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수빈이가 하고자 하는 거 다 밀어주고 싶어요. 윤지 마음도 많이 알은 것 같고 내 의사도 좀 전달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응원.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 부모님들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선물하기로 한 건데요. 예영아 선물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담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사랑해 영아. 재밌었어요. 되게 뭐 설레었다고 해야 되나? 우리 가족 구성원으로서 모든 걸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정말 들었어요. 그동안에 아기 같았는데 이젠 아기가 아닌 걸 오늘에서야 제가 너무 늦게 느낀 것 같아요. 힘들고 지친 순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 가족. 수험생 여러분, 살다 보면 높은 벽을 만날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험한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힘들고 지친 그 순간 옆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곁엔 가족이란 든든한 지원군이 항상 함께할 겁니다. 고3 수험생 여러분,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